이쪽이 이직률이 되게 높지 않아요? 이직률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직 충동적으로 하나요?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들어가고 나서 한 3개월 차가 됐을 때 회사의 어떤 실체를 알았을 때 조금 이직 충동이 순간적으로 온다. 예를 들면 무슨 일 있었는데요? 회사에 약간 독사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자, 신입일 때도 좀 충동이 올 수 있나요? 신입일 때는 3개월을 하지 않았고 거의 1년 이상 했어요. 경력이 좀 됐을 때 그때 약간 이직 충동이 있었던 기억이 좀 있어서 회사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나는 1년 이상은 채워야 된다. 이악 물고 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직 충동을 전 자주 느끼긴 했지만 신입 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느꼈는데 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버티자. 근데 처음에 신입 때는 또 버티자도 아니고 워낙 그 다니고 싶었던 회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은 괜찮았었거든요. 1년 차 될 때 되게 이제 힘들어지죠. 그쯤에 이제 충동이 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신입일 때 초반일 때도 이직 원하는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고 들으면은 또 이해가 돼요.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 중에 세 개 중에 뭐 있었어요?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하는데 나는 이제 인간관계나 세 가지 다 있었던 다? 세 가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 저는 오히려 제가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빨리 파악을 못해서 참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사춘기 아니었나 좀 그런 반성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주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골고루 이런 문제들을 좀 듣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급여 같은 거는 어떤가요? 급여가 너무 높아서 이직하고 싶어서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급여가 안 올라. 약간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지. 그때 또 박탈감이라든지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근로 시스템은 예를 들면 뭐 야근이 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야근을 하긴 하는데 사람이 이제 죽을 정도가 되면 이거 좀 힘든데 야근을 한 만큼 보통은 쉬는데 그런 게 좀 없으면 좀 충동이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자 해서 저희가 정리한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보통 상담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직을 좀 더 고려해 봐라. 특히 이제 저는 신입 분들 위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 그렇게 설득을 최대한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거예요. 일단은 급여가 밀리지 않고 나오냐. 저는 일단 그걸 우선시 봐요. 요즘에 급여 밀릴 때가 있나 근데? 많았죠. 예전에는 많았지. 예전에는 밀려본 당한 적 있어요? 있어. 받았어요? 결국에는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퇴직금을? 퇴직금을 못 받았어. 센데 지금 다시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이미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옛날 옛적. 그때 그 그래서, 시절. 자, 일단 그래서 이직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자. 신입인데 이직을 너무 하고 싶어. 그때 고려해야 되는 거. 경력 연봉. 일단은 신입은 어찌됐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일단은 경력에 좀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11개월 일하고 이직하면요. 그런 경력 안 채워주는 거야. 서류상으로 따질 때는 1년치를 딱 하는 거를 따지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연봉 역시 신입의 연봉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올리는 폭이 굉장히 작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뭐 1년 뭐 9개월 돼서 이것도 좀 아깝잖아요. 연 단위로 좀 채우고 맞아. 이직하기를 권고한다. 초반에는 초반에는 경력이 많이 쌓이면 거의 고민할 거리가 아니죠. 그죠. 너무 예를 들면 1개월, 2개월 만에 이직한다. 그건 조금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하면서 내 상황에 맞춰서 일단 이직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상황 파악, 요거는 상담을 하면서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B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내가 다니고 있는 A 회사와 앞으로 입사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가게 될 B라는 회사, 이 상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판단해서 옮기기보다는 일단 되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A라는 회사에서는 만약에 한 3개월 다니고 이직을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겉으로는 티는 안 내지만 제 뇌피셜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직할 생각을 하네. 뭐 우리 회사 문제 이런 거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이제 판단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3개월 버틴 게 최대인가?
약간 이런 거랑 그런 인식이 생겨버려요. 아, 예. 그런 인식이. 편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럴 확률도 좀 반 이상 있다. 그리고 한 3, 4개월이면은 우리 회사에서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나름 여기 있는 실전에서 했던 포트폴리오도 나름 챙겨서 이제 진짜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는 건가? 이제 제대로 또 딴 데 갈 생각이었나 보네. 약간 이제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하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하고자 하는 그 B라는 회사 이쪽에서도 이력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 경력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포트폴리오에도 좀 섞여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받은 사람도 만약 입사를 시키더라도 이런 생각은 해요. 기존 회사에서 한 3, 4개월밖에 안 했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실무 맛을 좀 봤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교육시켜서 투입시키면 적응은 뭐 얼추 하겠다. 완전 신입보다는 그래도 뭐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뽑아야지. 하지만 언제든지 이 친구는 생각을 되게 빨리 바뀔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또 제 뇌피셜이지만 이런 선입견이 일단 생길 수 있다? 그치. 이게 지금 여기 댓글에도 나왔는데 네. 문득 궁금한 게 실력이 정말 개쩌는 수준이라면 마음대로 이직 자주 해도 불안할 게 있을라나요? 근데 사실은 있어. 너무 자주 하면 업계에서는 그 이직한 회사에서 이 친구가 이직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자주 이직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나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나? 그 약간 포폴 가지고 약간 본인 것만 챙기고 그냥 사라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잘 못 버티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맘대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걸 체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은 그 B라는 회사에서 채용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채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력서에 A라는 회사 명칭이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접관이 한 10년 넘는 이런 정도. 보통 그런 급들이 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건너서 알고 있어. 이 그럴 수 바닥이 있어.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높죠. 너무 좁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 다니는 그 친구 지금 3, 4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 회사 지원했는데 이 친구 어때? 딱 그 친구 어때? 네.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이런 걸로 이분들은 티 안 내죠. 말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이게 소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업계에서 이 친구 좀 뭐 어떻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게 이제 업계 상황을 좀 파악하자. 약간 이런 얘기죠. 아무튼 이 업계가 되게 바닥이 좁다. 좁아. 생각보다 네. 좁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개인 사정이 다 나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고충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청년 적금 이게 이제 또 그 해당 사항에 뭔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일을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정직원인 상태에서 뭐 사대보험 인정되고 뭐 그런 그 상태에서 뭐 몇 년을 이제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그런 사정들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는 한 6, 7개월 정도 좀 일을 하다가 또 이런 개인 사정들을 직면을 해서 상담을 요청을 저한테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설득을 했죠. 6개월 좀 늦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했었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이거는 이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는 게 맞죠. 본인 결정에 따라서. 이런 걸 모르고 한다면 약간 조금 생각보다 피해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도 이직을 하고자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약간 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100% 항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제 뭐래도 좋게 안 보는 회사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대하면은 좀 무탈 없을 거다. 일단은 좀 직속 상사랑 상사에게 직접 정중하게 좀 상담을 요청하기를 바라고요. 그치. 바로 윗분한테 얘기하는 게 맞고 근데 물론 이제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또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요. 선입견을 이 친구가 약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 생각에는 먼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 이직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여야 돼.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 이직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1년을 가. 그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1년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직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상태로 몇 개월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 민망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상사들은요 여러분들이 티를 안 낸다고 해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눈치 까요. 그치. 그러니까 약간 눈치밥이란 눈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할까 말까 애매한
그 자체로도 티가 나요. 아예 확실하게 이직할 준비가 딱 됐으면은 확실하게 하고 아닐 거면 아닌 대로 열심히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이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도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너무 티가 나. 그게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직하려는 마음 네. 먹는 순간 사실은 이게 마음이 떠나니까 잃을 게 없어라는 어. 그게 티가 나요. 행동이나 말에서 네. 조금 드러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모른 척 해주셨다. 그치. 그런 것도 딱 있고 느껴져요. 말을 안 했는데도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난 들은 경우가 있어. 음. 다른 분이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그만둘 것 같은데? 아, 약간 맞아. 그냥 네. 먼저 얘기를 하는 거 먼저. 상사가 되면 뭔가 그런 능력들이 스탯이 찍히나 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좀 서로 안 좋게 오해할까봐 좀 좋게 끝내고 싶어서 자기 딴에는 너무 긴 말 안 하고 또 괜히 너 저 다른 회사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괜히 좀 경쟁 회사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니까 죄송한 마음에 거짓말을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는 제일 낫지. 제일 좋습니다. 차라리 낫. 오히려 응원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 가서 잘 하고 있니? 뭐 이렇게 아니면은 더 다리를 놔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드러나면 거의 드러나요. 이쪽이 바닥이 좁아서. 너 어디 간다며 어떻게 됐다며 네. 근데 일하고 있어 딴 데서 이러면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안 좋아집니다. 평판이 안 좋아져. 그러면 그때 또 거짓말해야 되잖아. 그때 이해가.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거짓말을 웬만하면 좀 조심해라 이런 거랑 이게 또 홧김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딱 한 분을 봤는데 이런 경우를 근데 이분이 진짜 삭제하고 간 건지 못 밝혔어. 근데 지워졌어. 다행히 백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소송에 걸릴 수가 있어. 회사만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소송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몇 푼 더 벌려고 이직했다가 더 떼인다고 해야 되나? 진짜 위험한 행동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없겠죠. 그런 근데 경우는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이런 사례를 SNS나 인터넷 글에서 종종 보게 돼갖고 완전 어쩌다가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으면은 막 그런 실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주의사항으로 썼고요. 근데 사실 다 다녀보면서 또 돌아서서 좀 생각이 드는 건데 좀 비슷비슷하구나 생각도 들어요. 완벽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회사 가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어서 이직을 했는데 이제 늑대 같은 사람 피해서 갔는데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어. 여기 안 되겠는데 또 이직을 했는데 거긴 독사 같은 사람이 있고. 본인 얘기인가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셨어. 한 번 경험했죠, 한 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직해봐야 똑같구나. 그냥 나를 바꾸는 게 더 낫겠다. 네. 내가 거기 맞게 그냥 바뀌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에 안 들게 들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수 내가 있죠. 바뀌라고? 아무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지금 약간 장난 아닌데? 지옥에서 탈출했는데 거기 지옥이야 다시. 무서운데 이거? 악몽인데 악몽? 나이트메어? 엄마 잔소리에서 사탄으로 사탄에서 타노스 잔소리로